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7세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월 초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약 2달 넘게 사용해 봤는데요. 어떤 점이 좋고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작인 아이패드 6세대와 외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 나온 아이패드 프로 11이나 갤럭시 탭 S6와는 달리 터치 ID 센서가 내장된 홈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 상단에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대신 크기가 9.7인치에서 10.2인치로 커졌습니다. 10인치를 넘어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버스나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많이 쓰도록 하려는 애플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스마트 커넥터 단자가 있고요. 이건 아이패드 10.5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같이 공용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고 P3 색영역이 미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화면을 두드려 보면 이렇게 퉁퉁거리고 화면 자체가 누르면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확인하기가 힘든데 화면이 누를 때마다 푹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괜찮은 편이어서 영상을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A10 퓨전 AP까지 똑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램은 2기가에서 3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A10 퓨전 AP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8년도 출시한 것과 외관은 그렇다 쳐도 AP만큼은 A12 바이오닉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가격도 어중간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 기능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7세대를 구매한 목적이기도 한데 애플 펜슬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순간순간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 띄워놓은 상태에서 홈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서 글자를 중간에 수정을 한다든가 할 때 내가 쓰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히 써지지가 않아서 아예 그 글자를 지우고 새로 씁니다. 그냥 그게 빠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글라스와 내부 화면 간에 틈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저는 그림을 그리려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만약 그림을 주로 그리려고 구매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패드 에어 3 이상으로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갤럭시 탭 S6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활용편에서도 말했지만 메모장은 손글씨를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굿노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굿노트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렇게 겉표지도 만들고 카테고리를 쉽게 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글씨를 글자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편했습니다. 저도 아직 다른 기능들을 많이 사용 안 해봐서 조금 더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이 있으면 이렇게 캡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캡처한 것을 전체 페이지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태스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스플릿 뷰 기능인데요. 먼저 이 사파리 웹을 띄워놓고 메모 앱을 한번 갖다 붙여 볼게요. 이렇게 우측으로 갖다 대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영역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좌측으로 완전 밀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우측으로 완전 밀어서 쓸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놓아야 됩니다. 좌우 양쪽에 갖다 놓으면 이 기존에 열어 놓았던 창에다가 덮어 쓰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능이 슬라이드 오버 기능인데요. 이렇게
좌우로 이 위치를 옮겨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띄워놓은 창이 2개 이상이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메모장을 이렇게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유튜브를 멀티태스킹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웹을 2가지를 동시에 띄울 수 있어서 메모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때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네이버나 이런 것은 서로 비교할 때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키보드 창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것이 익숙해서 패드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알아도 아이패드에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없이도 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큰 화면으로 입력해도 되고, 이렇게 2손가락으로 벌리면 제스처를 이용하면 양쪽으로 키보드가 분할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입력을 하셔도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합칠 때는 양쪽에서 이 2손가락을 모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합쳐지고요. 여기서 2손가락을 이 모으는 제스처를 취하면 이렇게 플로팅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 옮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죠? 자, 글자를 입력할 때도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보시면은 한글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숫자나 이 특수 기호는 이 색상이 연하게 되어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오래 누르지 않아도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특수 문자도. 그리고 쌍자음은 이 Shift를 눌러야지 쌍자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밀면 쌍자음이 입력됩니다. 바로바로 입력이 되죠. 굳이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 중에 만약에 오타가 발생했다면 일일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 부분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쉽게 이 글자 간 이동이 됩니다. 커서를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 하단에 지구본 모양을 길게 누르면 키보드 설정, 한국어, 영어 이모티콘을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안 눌러도 길게 눌러서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물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제가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구매한 의도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고요. 가격이 아이패드 7세대 32기가 와이파이 모델 절반값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그리고 맥북이 카탈리나로 바뀌면서 아이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가 2015 얼리라서 지원이 안 되네요. 저는 될 줄 알았는데 2015 미드부터 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도 이 점 참고하시고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하단에 2개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쿼드 스피커를 넣어주면 좋겠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어폰 잭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불편이 생기겠죠. 하지만 사운드는 나쁜 편이 아니고요. 꽤 들을만하고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볼륨을 높여도 귀가 아프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냥 사용 안 하고 놔둬도 한 달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매일 조금씩 사용한다고 해도 일주일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8827mAh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워낙 아이패드 OS가 배터리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용량이 큰데 고속 충전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속으로 충전하다 보니까 4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완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 몇 년 전 기준으로 본다면 잘 만든 태블릿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몇 년 전에 써먹던 것을 아이패드 프로 10.5 프레임 크기의 화면을 10.2인치를 적용해서 출시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애플 기기 중에서는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A12AP를 탑재하고 라미네이팅 처리를 하고 거기에 P3 색 영역까지 지원하는 아이패드 미니 5가 499,9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용량도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는 64기가고 아이패드 7세대는 32기가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7세대 와이파이 가격이 449,000원이니까 5만원만 더 주면 더 빠르고 더 용량도 큰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LTE 버전의 가격은 17만원을 추가로 더 줘야 합니다.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애매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키보드와 애플 펜슬까지 구매하면 100만원이 넘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 3를 구매하는 편이 더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목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정말 비추천이고요. 그럼 아이패드 미니 5 이상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아시죠?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글라스와 화면에 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처럼 각종 할인을 더해서 가장 저렴하게 애플 펜슬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아이패드 7세대 리뷰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